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요즘, 선생님, 요즘 방송할 때마다 중요한 시기라고 잘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또 그 말 하려고 그러죠. 네, 또 그러실 것 같네요. 네, 요즘 엄청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파 TV, 잘 들리다니 다행입니다. 대기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파TV 이불로 합니다. 매 상황이 지금 전 세계와 우리나라와 상황이 격변하다 보니 지금 이제 촉각을 세우고 있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갑자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는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정부의 성격은 뭐고 물론 이제 정부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국제 정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이 좀 작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지금 살리려고 하는지 안 살리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스마트폰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보면 막 신기하게 뻥뻥뻥뻥 그러면서 이렇게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게임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한 가지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실장님이 이거 뻥치네 그럴까봐 두 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고스톱을 좋아했어요. 고스톱이 재미가 없어서 가지고 고스톱을 안 하고 이제 장기 두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를 할 때 언제 잘 이기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나의 말을 보고 있는 것보다 상대방 말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그때 이기는 승산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나의 상태, 나의 재정, 나의 지금 문제, 이런 것도 지금 생각하는 부분도 좋지만 지금은 외부 상황, 국내 상황, 정부의 정책, 그리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매 순간 지금 살펴보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이야기 해요. 여러분들 오늘 들어보신 분들이랑 안 들어보신 분들이랑 좀 또 차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부에 관한 모든 지식 부파TV 파로스입니다. 자, 오늘은 당국의 대책으로 경제 내관으로 지목되어 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속도를 내어서 PF 구조 조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연유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앞으로 우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13일 기사를 보면 230조 부동산 PF 폭탄 해체냐 폭발이냐 초긴장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 PF 위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반반으로 나누어져요. 부동산 PF 문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시고요. 아니다. 부동산 PF 위기라는 것은 땅은 사놨는데 토지는 많이 사놨는데 건설사가 지금 돈줄이 마르고 자금이 문제가 생기고 해서 그래서 지금 건설을 제대로 못하고 사업 그 건설사가 망하고 그러면은 아파트를 제대로 짓지 못하니까 앞으로 공급이 부족해질 거다. 그러니 이제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이 반대로 이렇게 나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저는 우선은 지금 부동산 PF 문제로 지금 우선은 이제 공급되기로 했던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공급 부족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자, 부동산 PF 위기는 지난 2022년 9월 레고랜드 사태에서 촉발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부동산 PF 문제가 그렇게나 심각한가를 모르고 일반 분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2,050억 원에 달하는 채권 연장이 불발됨에 따라
채권 시장 위기로 확산되었었습니다. 자, 그해 4분기 부동산 PF 부실 위험과 연동되면서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에 빨간불이 켜졌었습니다. 자, 지난 2020년 국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92조 5천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12월 135조 6천억 원으로 3년 새에 46.5% 증가했고, 같은 기간 연체율은 2020년 0.55%였으나 2023년 12월 2.7%로 2.1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년 사이에 국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작년에 135조 6천억이냐라고 했는데, 더 살펴봤더니 135조가 아니라 230조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5월 13일 기사는 230조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국에서 이걸 갖다가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속사정을 이제 봤더니 건설사가 돈을 좀 벌어놨대요. 자, 그렇겠죠. 꽤 좀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좋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돈을 좀 벌어놨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2022년 6월 이후부터 부동산 경기가 꺾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바람에 지금 뭐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지만, 자, 그 이전에 건설사가 벌어놓은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생각을 미처 못했던 거죠. 자, 그래서 속사정은 이미 건설사는 돈을 좀 벌어놨더라. 자, 그런데 건설사가 이제 다음에 아파트를 지을 토지를 이제 매입을 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근데 토지를 매입을 했지만 본인 돈으로 매입을 한 게 아니죠. 대출을 이제 받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좀 그러니까 담보 대출 형태로 좀 매입을 했나 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토지를 매입한 그곳에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짓지 않고 대출 이자만 지금 내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태는 230조 부동산 PF 대출은 이만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연일 뭐 부동산 PF 문제 크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모든 건설사가 괜찮으면 모를까. 또 뭐 부도 위기에 처한 그런 건설사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 230조. 근데 원래 알고 있었던 건 135조 6천억이죠. 이 정도 가까이 되는 부동산 PF발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에 이 저축은행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나 봅니다. 조사를 했더니 속사정은 대출이자만, 많은 사업장에서 대출이자만 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연장을 좀 해왔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사업장을 이제 좀비 사업장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비 사업장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라, 좀 어떻게 좀 하라라고 좀 당국에서 좀 여러 번 얘기를 했나 봅니다. 당국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뾰족하게 토지를 뭐 대량 뭐 정리를 한다거나 대출을 받아놓은 것을 또 어느 정도 정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또 뚜렷하게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좀 계속 이어오다가 당국에서 안 되겠다, 좀비 사업장 중에서 좀 좋지 않은 것은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칼을 빼든 겁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왜 지금 상태에서 칼을 빼들었느냐, 보니 뭐 사업장이 보니까 뭐 건설사가 뭐 심각한 건설사가 있기도 하겠지만 대출 이자 정도는 내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냥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아파트를 짓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건설사에서 부지 매입을 미리 너무 다량으로 매입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토지가 상승을 이제 촉발했고, 이로 인해서 분양가 상승, 토지가가 이제 너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공급은 이제 부족한데, 아파트 공급은 부족한데
분양은 하면 이 토지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고분양으로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갖고 있는 토지를 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좀 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가를 좀 낮추려고 하는, 그래서 좀 분양 시장을 좀 원활하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가? 아니면 다른 속사정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자, 금감원에서 자, 2024년 1월 달에 이미 이제 가망 없는 PF 사업장 버려라. 사업 안 할 거면 이제 버려라.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2024년 1월 달에 이미 이제 금융감독원이 자, 4달 결산 검사에 돌입해서 PF 충당금 적립 수준을 집중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이 3,000여 개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그 3,000여 개 사업장 중에서 이제 될 사업장, 이제 좀 양호한 사업장은 살리고 부실한 사업장은 이참에 좀 정리를 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나 봅니다. 자, 2024년 2월 달에도 또 이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달에 갑자기 나온 건 아니에요. 좀비 사업장 퇴출시킨다는 얘기는 자, 부실 PF 이제 재분류를 해서 좀비 사업장을 퇴출시키겠다. 그래서 자, 2024년 자, 4달 중이면 이제 3월 달입니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6월 말에 실적에 반영해서 자, 이 금융권에서 2조에서 3조 정도 이제 충당금 뭐 부담을 뭐 시켜서 좀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데요. 자, 근데 2024년, 자, 5월 13일 날, 자, 부실 PF 재구조와 정리를 이제 속도를 내겠다. 이제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다가 이제 속도를 내겠다. 이제 속도 내서 하겠다라는 건데요. 자,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 자,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은 우선은 부실 사업장의 구조 정리를 한다는 거는 부실 사업자가 갖고 있는 토지 부분을 공매나 이런 쪽으로 넘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매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뭐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또 길게 말씀드리면 또 선생님 눈알이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루해 하실까봐 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구조화 정리를 해서 그 사업자가 갖고 있는 토지 그거 토해내라. 그러면 이제 공매로 하든 뭘 하든 그걸 갖다가 뭐 매각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정리를 좀 하겠다라는 거고요. 토지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너무 많은 사업장이 토지를 다량 매입하고 있는 통에 자, 그리고 거기다가 대출까지 다 거기에 대출이 또 묶여 있다 보니까 신규 대출이 어려운 거예요. 자, 이날 정책 발표에 나선 자, 건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고금리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성이 극히 낮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 간대하게 만기 연장이 이루어지는 등 재구조화와 정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왔고 제2금융권 중심으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으니 이걸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PF 부실의 누적과 이어는 정상 PF 사업장까지 작은 공급의 경색을 초래해서 PF로 전환되지 못하고 공사 착공이 지연되는 등 앞으로 부동산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공급 위축에 대해서 지금 걱정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줬는데 안 한다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조정을 좀 하겠다라는 뜻을 발표를 한 거고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뭐 평가 등급별로 이제 조치 방안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양호한 곳은 정상 진행을 하겠다는 거고요. 부실 우려가 있는 곳은 경공매를 통해서 매각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자, 왜 하필 지금 서둘러서 PF 사업장 구조에 나서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이대로 좀비 PF 사업장을 그대로 둘 경우 심각해질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세가 급등에 대한 우려 때문인가? 입니다. 자, 첫 번째, 발표처럼 부동산 공급 위축에 대한 심각성으로 인해 벌써부터 전세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자, 서울, 자, 매물은 쌓이고 서울이 지금 전세가가 51조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래 2024년에 부동산 폭락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좀 있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전세가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연속 서울은 51주 상승을 했고요. 자, 그로 인해서 지금도 경기권 그리고 인천 지역까지 지금 전세가가 상승하는 지역들이 생기고 있어요. 자,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에 매물이 감소하면서요. 전세값이 지난해 5월 넷째 주부터 51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아파트 전세값은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고 있으며 서울 전세값은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지난주까지 1년 동안 오르면서 종고점의 84%를 회복한 상태입니다. 아니, 떨어지는 거 아니었어? 그런데 벌써 전고점의 84%를 회복한 상태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세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볼 때 매매 수급 지수, 그리고 전세 수급 지수를 보면 좀 도움이 되시는데요. 서울 전세 수급 지수가 기준선을 지금 넘었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주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가 100.1로 2021년 11월 마지막 주 이후 2년 5개월 만에 기준선을 웃돌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전세 수급 지수로 봤을 때 집을 내놓은 집주인보다 세입자들이 더 많다는 거고요. 이는 전셋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24년 5월 9일 기사에 옆집 전세 1억 올렸다면서요. 예, 서울 집주인들 신났다라고 하고요. 세입자분들은 지금 난 지금 아니 전세가 떨어지고 매매가 떨어질 걸 생각하고 집도 안 사고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있었는데 오히려 전세가를 이렇게 많이 전세금을 이렇게 많이 올려줘야 돼? 라고 좀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지금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반기에 이대로 전세가가 계속 올라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세가가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많아 보입니다. 우선 어떤 충격적인 요인이 생기지 않는 한 이대로 계속 전세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신축,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새로 계약할 수 있는 전세 물건이 줄면서 그간 오름폭이 크지 않았던 구축 저가 단지에서도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7월 임대차법이 4년차를 맞는다는 점도 전세 시장에 혼란을 가중하는 요인이 되는데요. 자, 매물은 쌓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얼어붙은 주택 거래 1년 사이 아파트 매물 27% 늘었다라는 기사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집값 회복이 더디다, 3년째 침체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서울은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전국이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오르는 것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여전히 지방은 하락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은 대단히 높아 보이고요. 5월달 들어서. 자, 그리고 또 수도권도 4월달에 비해서도 지금 수도권이 전세 가격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